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바이오와 반도체,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바이오와 반도체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면서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을 얼마를 끌어가줬냐면 3조 6천억 가까이를 지금 끌어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박스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부터 사실 알테오진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많이 바이오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인지는 몰라도 유한양행이 사실상 딱 갈만한 자리에서 출발을 해주면서 1년선 위에서 시원하게 슈팅 흐름이 나와줬었고 22% 가까이를 상승을 좀 해줬죠.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도 1조 2천억 가까이를 끌어간 게 유한양행인데, 오늘 시장 굉장히 어지러운 와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0.31%라고 하면 잘 지켜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 조방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방원에서 사실상 조선이 살짝 조금 소외의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원전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 부근에서 딱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살짝 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 삼성중공업도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로.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21선 위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줘야 되는 테마가 뭐가 생겼다? 바이오랑 반도체가 생겼다. 확실하게 그걸 오늘 인식시키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부터 바이오는 사실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치고 가면서 굉장히 꿈틀꿈틀했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단에 랭크된 종목들이 바이오랑 반도체가 굉장히 많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핫해지니까 YC 같은 종목들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굉장히 어지러운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사실상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위치에서 잘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모두 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었는데 오늘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이 개인들의 수급을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개인들의 수급 끌어오는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 노출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시작하기에 앞서서 뉴스케일 파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지금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5일선 부근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시장에 바이오와 반도체가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지금 떨어지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9% 가까이 하락이 좀 있었고, 카카오페이는 정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만한 자리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서클 인터넷 그룹이 어제 추세가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대감의 소멸로 어떻게 보면 봐줘야 되나, 재료 소멸로 봐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엔 무슨 말씀이냐면,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내일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나왔다 보니까 재료 소멸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패스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이 올랐던 자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위험한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들이 미쳐 날뛰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아주 특징적인 핸들 흐름을 좀 보여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시장이 사실 그냥 노박으로 계속적으로 올려버리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좀 며칠 정도는 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서 찍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유한양행을 추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은, 살짝 버티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좀 진행 중에 있었던 와중에 최근에 이 전저점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두 차례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바로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전저점을 이번에 터치하면은 깨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나서 여기까지 돌아간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이 6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선을 지금 반복적으로 터치를 2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터치한다라면 깨질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캔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한번 이렇게 5일선 위에서 버텨주면서 W자 패턴을 완성을 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수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구간을 수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대략적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냐면은 68,000원 구간이라고 우리가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돌려 세워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급이 다른 곳으로 굉장히 많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탈자가 나오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와 이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하나의 지속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테마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해주셔야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간다.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올라가면은 어떤 걸 가장 위주로 할까요? 당연하게도 AI를 아주 메인으로 삼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이고, 지금 정부 자체도 AI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을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하게도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전력이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 원전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가 회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잖아요.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실 전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자체도 대형 원전도 할 뿐만이 아니라 SMR도 하고 있고 가스터빈도 하고 있고 수소도 하고 있고 해상 풍력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온다라는 역발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유지를 항상 해주시면서 떨어졌을 때 손절매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번 짚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려 세워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요, 이 68,000원만 수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에코프로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상승을 하면서 61선에서의 지지를 한번 받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한번 광기가 폭발해주면서 이렇게 싼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 내려와서 어디를 터치하고 만등을 하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61선, 초록색 선이 61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초록색 선 터치하고 지지한 다음에 노란색 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한번 초록색 선에서 지지하고 노란색 선에서 저항받고를 반복적으로 했던 구간이, 꾸물꾸물거렸던 구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61선이라고 하는 이 초록색 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검증되는 구간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으로 딸려 올라오는 게 뭡니까? 실적에 대한 검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분기 보고서가 몇 개월마다 나옵니까? 3개월마다 나옵니다. 3개월은 영업일수로 60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20일 곱하기 3개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기 때문에 61선이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응집되어 있는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61선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타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원하게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왔었죠. 에코프로와 두산에너빌리티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통점이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에코프로 누가 밀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밀면서 그 수혜를 받아서 2차 파동이 나왔었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뭘 밀고 있어요? 원전을 밀면서 원전 행정명령으로 내서 원전을 4배까지 증설을 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낸 상황에서 이 미국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혼자서 원전을 하기에는 사실 근육이 다 빠져 있다. 미국 자체는 근육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사의 뉴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원전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전력 수요가 이제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파동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닌데 나는 지금 오히려 더 모을 생각에 신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무섭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로 너무 무서워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손절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다음에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로 뭉텅뭉텅 깎여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공포의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더 살 수 있는 시장의 상황과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요 MSCI 관련한 테마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짚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MSCI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이 만든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평가 지표처럼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추종하고 있는 미국계 펀드가 95%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여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아직도 신흥국에 좀 있지만, 이 신흥국이라고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었던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 하나의 수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외국계 펀드에서 계속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고 정작 편입하는 구간에선 더 가는 척하지만 못 가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MSCI 11월 MSCI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한번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MSCI에 편입되는 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과거에 이 두산 계열사, 두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 밥캣도 있겠죠. 두산 밥캣도 있고 두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 편입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밥캣은 우리가 빼놓고 생각했을 때 두산이랑 두산 로봇 이렇게 두 개 같은 경우에도 MSCI를 좀 활용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에서 고점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뉴스에 나올 때는 뉴스에 우리가 오히려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MSCI 얘기를 좀 들어봤었나요? 못 들어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MSCI 기대감에 상승을 한 구간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재료다 해서 제가 먼저 짚어드렸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있었던 두산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최근에 6월 30일 날 고점을 찍었던 게 확인이 되실 텐데 8월 MSCI를 향해서 달려나갔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고점은 일반적으로 7월 중순에 좀 찍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찍게 됐습니까? 6월 30일 날 찍게 되면서 우리가 이 고점을 찍는 구간이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캔들 흐름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나요?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MSCI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언젠가요, 여러분들? 7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작년 7월에 이렇게 MSCI 관련한 얘기가 돌면서 한번 상승이 있었지만 더 가주지 못하고 쭉 흘러내렸었는데, 8월에 MSCI 편입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8월부터 가겠구나가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주가가 한번
한번 이렇게 쳐주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요 에코프로와 우리가 사례를 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건데, 에코프로가 정석적으로 MSCI의 패턴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서 5월 MSCI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어주면서 이때 당시 불발되면서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때는 8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로 이때 편입이 됐었는데 더 가주지 못하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고점은 언제 찍었어요? 7월 26일 날 찍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SCI 편입이 완료됐네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면서, 우리가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 이 편입 완료됐다라는 뉴스에 나오기 이전에 어떤 MSCI 편입 후보군이다라는 얘기가 슬슬 들릴 때쯤에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 다만 그게 두산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2주 정도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 눈치 게임이 가속화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고점에서 나오는 특정한 패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이 운전을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그램 누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프로그램이 AI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는 말씀이고, 광기가 끼는 구간이 사실상 지금 주도주로 치고 올라왔던 종목들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뾰족하고 쏘는 이런 광기 구간, 이런 과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21선을 처음에 터치하더니만 이제는 11선 터치, 5일선 터치, 점점 상승 각도가 통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날카롭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특히 이 이틀 동안에는 이 고점에서도 무려 30% 가까이를 이틀 동안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서 한번 윗꼬리가 강력하게 발생하는 윗꼬리 음봉이 출현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까지 나왔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21선을 무섭게 하회해놓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이런 구간이 고점에서 나오는구나, 프로그램의 운전하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있었던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신성델타테크를 말씀드렸을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초전도체 사기극이랑 어떻게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비교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정말로 온 국민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면서 이거 지금 초전도체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더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냐면, 이것도 프로그램이 아주 운전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전했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점점 광기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쌍봉 느낌을 찍어주고, 크게 봐도 쌍봉 느낌을 찍어주면서 봉우리를 두 개 만들어주고 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나오는 특정 패턴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짚어주시면서, 삼성전자 지금 좀 올라오고 있지만 과거에 이 국민주식 소리를 들을 당시 어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무려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 거의 600조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00조 정도 하는 이 삼성전자가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 주면서 광기 구간에서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5일선을 무너뜨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리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오고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어주는 구간이 있었다.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에서 이 고점에서 그때 당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조 정도 됐던 삼성전자가 이 무려 19%를 이틀 동안에, 19%가 아니라 16%였죠. 16%를 이틀 동안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고 나서 최고점 96,800원을 찍고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나열을 하자면 정말로 끝도 없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주반도체 10배 간 주식입니다. 3,900원에서부터 38,55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짜글짜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양봉이 굉장히 조그만하게 짜글짜글 올라가더니만 여기서 5일선을 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1일선에서 한번 지지받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5일 동안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5 연속 양봉을 띄우다가 마지막에 음봉을 띄워주면서 윗꼬리를 발생시켜줬고, 5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21선을 하회했다가 급하게 들어올리는 리테스트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61선 터치하고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제주반도체인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특히 나오는 패턴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상승을 하면서 정말 무섭게 상승하는 이 고점 구간에서는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할 수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테마는 뭐가 있겠다? MSCI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앞전에 있었다시피 두산 로봇이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에도 MSCI가 활용이 됐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때요. MSCI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만약에 11월 MSC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요. 10월 중순에서 9월 말 이렇게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은 MSCI에 대한 패턴을 이제 개인분들도 많이 학습을 해주시면서 사실상 이제 눈치 게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테마거든요. 자, 보시면 신풍제약 이때 당시에도 신풍제약도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대표적으로 손바뀜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개인 세력들 그러니까 매집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세력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떨어졌었죠.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누구로 손이 바뀌었나요? 바로 외국인들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개입하면서 딱 아래 꼬리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21선에 안착해 주려는 듯한 무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 구간에서는 무슨 얘기가 들려왔습니까? MSCI가 편입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기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더 파동을 주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MSCI는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이 패턴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팔아야 되는 경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양식품 같이 MSCI 편입되고도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실적을 검증받으면서 정말로 개인들은 물량이 없을 정도로 탈탈 털어서 탈곡기 돌려서 상승을 시켰던 게 삼양식품이다 보니까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불닭볶음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 이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특이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검증받는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MSCI 편입이 되곤 하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할 때는 MSCI에 대한 테마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을 보여주면서 하루에 얼마 정도를 때려 산 거냐면 860억 가까이를 매수를 좀 해줬었어요. 언제라고 지금 날짜가 적혀 있나요? 5월 7일이 확인이 되실 건데 5월 7일 날 이렇게 프로그램이 특징적으로 많이 매수해 주는 걸 확인하면서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5월 7일 날 매수가를 26,000원 이하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이렇게 상승이 무섭게 나와주면서 26,000원 구간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텔레그램방이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방으로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눌러보셨을 때 이렇게 하나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 이상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설문을 조사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주 대응방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연락처 부분에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간혹 보시면 1234 1234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이걸 작성하시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 나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그냥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의한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100% 무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00% 무료로 남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구독자가 몇만 명입니까? 이 채널이 구독자가 18만 명이라는 말씀인데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수익을 보시면요 이렇게 공유하기를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도 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이 조회수를 태워주시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링크 누르셨을 때 어디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설문 작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부분에서 주도주 대응방 이렇게 첫 번째 거 체크를 해주시면서 연락처 부분에다가는
010에 하고 이제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잘 버텨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흐름 여기서 이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길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요, 당연히 이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찌글찌글하면서 에코프론처럼 이렇게 61선과 21선이 딸려 내려오는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61선은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까지는 사실상 대부분의 급등 주도주들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돌려주는 흐름, 이 캔들 흐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반기까지 해서 이 테마의 지속성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하반기 들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확보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게 활용될 수가 있겠다, MSCI가 활용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